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접하게 하는 남자 주점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C랩 상한가 쳤죠. 거의 대부분 초면인 종목일 겁니다. 해당 종목은 왜 오늘 급등했을까요? 바로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다들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GPU부터 떠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출발은 거기서 합니다. 근데 시장이 커질수록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좋은 칩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그 칩을 제대로 붙이고 제대로 검사하고 제대로 출하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AI 반도체 시대에는 설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진짜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점남은 반도체 후공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C랩 상한가의 배경부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후공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C랩 상한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최고가 6,890원을 찍으면서 상한가를 쳤는데 차트 아주 죽여주죠. 저번 주부터 쫙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C랩은 이번 엔비디아 파트너 최고 등급인 엘리트 레벨 승격 이슈가 강하게 반응하여 상한가를 오늘 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엘리트 등급이 뭐냐? 원래는 C랩이 프리폴드 파트너라는 등급이었는데 여기서 격상이 돼서 최고 등급인 엘리트 등급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 등급 엘리트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데? 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파트너사가 엔비디아의 국내 유통 GPU 물량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엔비디아 파트너사 지위가 강화될수록 국내 GPU 유통과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관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C랩 상한가의 본질은 한 기업의 단기 급등이라기보다 시장이 여전히 GPU 수요를 강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AI 투자 확대 국면에서 GPU는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연산 자원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고 공급할 수 있는 기업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흐름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GPU에 주목하는가? 그러고 왜 AI 시대에는 GPU 확보가 중요한가? 그 이유를 이해해야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인가? AI는 결국 엄청난 양의 핵열곱 연산을 반복하는 산업입니다. 즉 같은 연산을 수십억 번 병렬로 돌려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CPU보다 GPU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AI 투자 확대의 출발점은 자연스럽게 GPU, 엔비디아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단순히 엔비디아만 보는 단계는 아닙니다. GPU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가격은 높아지고 있고 공급도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AI 반도체 전체 생태계로 관심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오늘 C랩 상한가는 단순 테마주 급등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질수록 단순 설계보다 실제 출하를 가능하게 하는 후공정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점남이 들고 왔습니다. 후공정이 왜 주목이 받게 될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비메모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메모리 쪽에서는 왜 후공정을 봐야 할까요? 핵심은 GPU에서 ASIC으로 관심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일 겁니다. ASIC. ASIC이 뭐냐? ASIC은 쉽게 말해 특정 목적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한 반도체입니다. GPU가 여러 AI 작업을 두루 처리할 수 있는 범용 칩이라면 ASIC은 특정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어 전력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GPU를 기본으로 쓰되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작업은 ASIC으로 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GPU에서 ASIC으로 관심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산이라는 말 자체가 대체라는 뜻이 아닙니다. GPU가 끝나고 ASIC으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GPU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ASIC이 추가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브로드컴이 ASIC의 대표주자 종목입니다. 최근 주가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죠? 완전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최근 주가 급등 아주 매섭습니다. 브로드컴은 메타와 최근 이런 칩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그러고 TPU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GPU인데 이것도 ASIC의 한 종류입니다. 알파벳, 즉 구글이 최근 하이퍼스케일러 종목 가운데서 낙폭이 작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ASIC으로 볼 수 있습니다. GPU는 AI 학습과 추론에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지만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공급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25년 4분기 기준 65%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 저희의 제일제당이 비비고 열심히 팔아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4%입니다. 이제 실감이 가나요?
4고 65%면은 거의 몇 배야? 한 16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은 GPU를 기본으로 깔고 특정 워크로드에는 아식을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즉, 비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칩이 하나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GPU와 아식으로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칩 종류가 늘어날수록 결국 붙이고 검사하고 패키징해야 할 대상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AI 서버 한 대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칩렉 구조나 고성능 인터커넥트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후공정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비메모리에서 관심 분산은 단순히 설계사 간 경쟁이 아니라 후공정 물량 확대에 대한 전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GPU가 아식으로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GPU 위에 아식이 추가되는 구조고 그 결과 총 반도체 물량과 복잡도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공정에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은 메모리로 가보겠습니다. 메모리, 저희 국내 개미들 아주 유명한 섹터이죠. 전자닉스가 바로 HBM 메모리입니다. AI 시대 메모리의 핵심은 단순 저장 용량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GPU에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AI 연산은 결국 대규모 행렬 연산인데 GPU는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른 대신 데이터를 제때 받지 못하면 바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D램보다 훨씬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HBM이 AI 시대 핵심 메모리로 올라왔습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 HBM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이죠. 즉 원래 D램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쌓아 올린 게 HBM입니다. 즉 HBM은 단순 저장 장치가 아니라 GPU를 쉬지 않고 돌리기 위한 초고속 작업 메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 시스템이 커질수록 모든 데이터를 HBM에만 올려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HBM은 가장 빠르지만 가장 비싸고 용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전력과 발열 부담도 심합니다. 특히 대형 모델로 갈수록 파라미터, 활성 데이터, 캐시, 중간 결과물까지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HBM 하나로 처리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메모리 구조는 하나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형으로 진화합니다. GPU 바로 옆에는 가장 빠른 HBM이 있고 그보다 아래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 기반의 SSD가 위치합니다. 쉽게 말해 HBM은 가장 지금 당장 계산해야 하는 데이터를 위한 단기 작업 메모리이고 낸드는 오래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기 기억 저장소에 가깝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낸드계 HBM처럼 낸드를 이렇게 쌓아 올린 HBF 같은 구조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HBF의 가장 핵심 종목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 또한 요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D램 기반 HBM은 휘발성 고대역폭 메모리이고 낸드 기반 HBF는 비휘발성 고대역폭 메모리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HBM은 초고속 연산용, HBF와 낸드는 대용량 보조 기억용으로 역할이 나뉘는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AI 산업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 단순 학습만이 아니라 추론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은 한번 크게 돌리는 작업이지만 추론은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사용자의 질문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됩니다. 결국 돈이 되고 전력비와 운영비를 결정하는 쪽은 추론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단순히 얼마나 큰 모델을 학습시키느냐 보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낸드와 HBF 같은 계층이 중요해집니다. 추론은 학습만큼 극단적인 쓰기 성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큰 용량과 낮은 비용, 높은 전력 효율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이 낸드까지 확산되는 이유는 단순히 HBM이 비싸고 부족해서 대체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AI 인프라가 고속 연산용 메모리와 대용량 저장용 메모리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GPU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GPU를 먹여 살릴 메모리 계층 전체가 함께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적층, 접합, 패키징, 열관리, 신호 무결성, 테스트 난이도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즉 메모리의 진화는 단순히 어떤 칩이 더 좋아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 구조 자체가 다층화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 역시 후공정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비메모리에서 GPU 위에 아식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는 D램과 HBM 중심 구조 위에 낸드 기반 계층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특정 반도체 하나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종류의 칩과 메모리가 동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국 다 후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설계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웨이퍼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얇게 갈아야 하고, 잘라야 하고, 붙여야 하고, 펀딩해야 되고, 패키징 해야 하고, 최종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해요. 비로소 출하가 됩니다. 오늘 슬라이드에 정리된 후공정 순서를 보면 실제 제품까지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공정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로 갈수록 이 공정들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칩이 더 뜨거워지고 더 얇아지고 더 많이 붙고 더 높은 신뢰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단순 패키징이 아니라 고속, 고발열, 고집적 구조를 견뎌야 하는 첨단 후공정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섹터에서 후공정을 보는 이유를 단순 낙수 효과 때문이 아닙니다. AI 수요가 커질수록 병목이 설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패키징과 테스트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점남은 후공정 전체를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기 박스 쳐놨죠? 웨이퍼 테스트, 본딩, 패키지 테스트, 모듈 테스트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웨이퍼 테스트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감자 삶았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엔 다 된 것 같아도 안까지 제대로 익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반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전기 신호를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따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감자는 한 번 찔러보면 됩니다. 이 반도체는 계속 찔러보는 거죠. 계속. 이 저글링만은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그 칩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기 신호를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AI용 반도체는 단가가 높고 공정 복잡도도 높기 때문에 패키징까지 다 끝난 뒤 불량이 발견되면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웨이퍼 단계에서부터 전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걸러내는 능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본딩입니다. GPU든 RC든 그리고 HBM이든 결국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칩과 기판, 칩과 메모리, 여러 칩 간의 연결 밀도가 높아질수록 펀딩 기술의 난이도와 중요성이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 AI 시대에는 좋은 칩만큼이나 잘 붙이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패키지 테스트입니다. AI 반도체는 발열, 전력, 신호 무결성 등 검증해야 될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단계에서는 테스트 중요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듈 테스트입니다. 이제는 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반도체와 메모리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모듈 단위에서 실제 서버 환경에 가까운 테스트가 필요해지고 이 과정의 가치도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은 단순 생산량 증가가 아닙니다. 더 비싸고 더 복잡하고 더 뜨거운 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검사하고 연결하고 검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점남은 후공정 중에서도 웨이퍼 테스트, 펀딩, 패키지 테스트, 모듈 테스트를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종목을 봐야 되냐, 웨이퍼 테스트, 펀딩, 패키지 테스트, 모듈 테스트 어떤 종목이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